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시간, 현대미술 그 두 번째 시간,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다 라는 주제로 작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추상미술의 출현은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으며 점, 선, 면 이 세 가지는 조형 요소라고 합니다. 이것들의 순수 조형 요소와 원리로 이루어진 추상미술은 미술의 가장 고전적인 개념이자 가치였던 모방과 재현을 거부하고, 아주 중요하네요, 새로운 표현 매체와 방식을 달리하며 발전하였습니다. 순수 조형을 다루는 추상미술은 모든 조형예술의 기본이자 미술 감상의 기초가 되며, 추상미술의 전개과정을 아는 것은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상화는 대상의 구체적인 재현에서 벗어나 사물의 본질이나 작가 자신의 내면을 조형요소, 즉 점선면 색만으로 표현하는 미술 경향을 말합니다. 몬드리안이라는 작가의 타블렛4 빨강, 회색, 파랑, 노랑, 검정의 마른 목골 구성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캔버스에 유체 물감으로 제작했고요. 이 작품은 감정을 배제한 채로 기하학적 형태, 절제된 선과 색을 통해서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수평선과 수직선은 우주의 질서와 무한성을 나타낸다 합니다. 다양한 비례로 구획된 검정의 격자 구조와 이를 채우는 삼원색과 회색, 검정, 하양으로 구성된 비대칭의 리드미컬한 색채 구성은 현상 세계의 이면의 내적 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작품을 통해 이상적인 정신세계를 건설하고자 하였답니다. 칸딘스키라는 작가의 빛 그림이라는 작품입니다. 캔버스의 유체 물감이고요. 이 작품은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칸딘스키가 제작했고, 자유로운 형과 색으로 내면의 감정과 음악의 율동감을 담은 서정적인 추상화를 자주 발표했습니다. 그는 회화를 통해 정신성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잭슨 플록은 추상 표현주의의 선도적인 인물인데, 초창기에는 초현실주의, 멕시코 벽화, 지역주의 양식의 회화를 제작하다가 1940년대 중반에 물감을 떨어뜨리거나 흩뿌리는 기법의 드립 페인팅을 제작하면서 유명해졌다 합니다. 플록은 이젤을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캔버스를 놓은 상태에서 물감을 바로 캔버스 위로 붓거나 떨어뜨렸고, 이러한 드리핑 기법에 적합하도록 물감 안료는 상업용 에나멜 페인트를 사용했습니다. 붓 대신 막대기, 모종삽, 나이프 등을 사용했고, 질감을 내기 위해 모래나 깨진 유리 등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화면 구성을 위해 바닥에 놓인 캔버스 주변으로 돌아다니며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평가 로젠버그는 이러한 회화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 액션 페인팅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액션 페인팅은 추상 표현주의 경향의 회화 작품을 일컫는 보편적인 비평 용어가 되었습니다. 액션 페인팅은 추상 표현주의에서 역동적이고 충동적인 페인팅 유형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화가는 힘이 넘치는 큰 동작으로 물감을 흘리거나 흩뿌리는데, 그림에 대한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그림의 비평가는 액션 페인팅을 예술가의 본능적인 창조력에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보았으며, 액션 페인팅, 이 페인팅 행위 자체가 완성된 작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50년대의 잭슨 플록은 캔버스 전체에 물감을 균일하게 흩뿌리는 올 오버 페인팅으로 비평가에게 최고의 작가라고 평가받았으며, 사각형의 캔버스 속 어느 곳에도 비중을 두지 않고 아무 곳에도 초점을 두지 않는 플록의 작품은 캔버스의 평면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회화만의 특성은 평면성이며, 재현적인 작품을 중요하지 않다고 모더니즘 회화 개념을 정립한 것은 물론
매체의 고유한 본성에 집중함으로써 예술이 순수해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평면성을 모더니즘 회화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미술의 본질적인 측면을 고찰하고 미술만의 순수한 형식을 탐구하고 가치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바트는 조형 요소를 반복 배치하여 착시 효과를 일으키면서 공간감, 유체감, 움직임을 있게 하는 새로운 미술 경향을 말합니다. 이 작품은 떨림, 진동, 깜빡임을 유도하는 특정한 시각 현상을 이용하는 추상 미술의 일종인데요. 주로 1960년대에 번성했습니다. 오바트라는 용어는 옵티컬 아트의 줄임말이며 오바트에 사용되는 잔상 효과, 눈부심과 떨림 효과 등은 지각 심리학의 한형적 기법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시각적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형태와 배경의 관계, 인접한 색상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때 정확한 망막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 표면과 가장자리의 제어에 최고의 정밀함이 추구됩니다. 많은 오바트 작품들은 작은 패턴을 반복 배열해 이중 형태를 만들거나 표면을 부풀리거나 감싸는 효과를 줍니다. 오바트는 빛과 움직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키네틱 아트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바트 작품은 1960년대 패션과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작가인 아폴로니오는 이탈리아 태생이고요. 이 작품을 통해 표현적 추상 미술을 거부하고 산업용 금속 재료를 이용해 비개인적 작품을 지향하며 시지각의 환영을 불러일으키는 오바트 작업에 몰두했고 1964년부터 여러 겹의 원형을 이용한 동력학 연작을 발표합니다. 아이디어 탐색에서 기본 형태를 선택해 그 구조적 가능성을 연구하고 제작하는 전 과정은 수학 이론을 기반으로 엄격하게 실현되며 주관성이 깃든 가능성은 극히 배제된다 합니다. 다음으로는 생면회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면회화는 주로 넓은 생면이 지닌 감정의 힘을 강조하고요. 캔버스의 평면성을 강조하고 또한 넓은 생면으로 무엇을 그리는지 알 수 없는 추상회화인데요. 이 작품은 로스코라는 작가의 무제, 제목이 없다는 뜻입니다. 캔버스의 유체물감 작품이고요. 빛을 발하는 충만한 색채 효과를 통해 강렬한 비극적 감정과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화면 전체가 생면으로 이루어진 추상회화를 우리는 생면회화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950년대 미국 추상표현주의 한 경향이고요. 60년대 후기 회화적 추상으로 이어진 양식을 가리킵니다. 생면회화의 개념은 색상을 넓은 영역에 적용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모더니즘 회화를 완성했다고 평가한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사에서 추상표현주의를 간단히 액션 페인팅 경향과 생면회화 경향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편화됩니다. 자, 다음은 미니멀 아트인데요. 이 미니멀 아트의 개념은 단순한 선과 색을 통해 기하학적 화면을 선보입니다. 산업 재료를 주로 활용하여 작가의 개성과 감정을 배제한 채 최소한의 형태, 오타가 났네요. 작품이 놓인 공간, 물체 자체를 그대로 제시합니다. 자, 여기 두 작품은 스텔라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하란2 왼쪽에 있는 작품입니다. 캔버스 폴리머 형광 페인트를 사용했고 오른쪽 작품은 스텔라라는 작가의 후파의 문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왼쪽 작품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추상화가인 스텔라가 만든 작품인데요. 1959년 일정한 간격의 검정띠로 점철된 작품을 선보여 찬사와 혹평을 동시에 받았다 합니다. 그는 검정 줄무늬 작품을 통해 회화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착시 공간을 없애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림은 물감을 칠한 평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답니다. 1970년대부터 스텔라는 기존의 인감이 없는 기법을 포기하고 자연스럽게 낙서나 그림처럼 보이는 그림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는 작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